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영상이 있어서 유튜브 채널 리스펙 투자 플랜의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추렸으니까 함께 보시죠. 대부분 변동성 큰 금융자산을 모아가고 있을 때 이제 막 그 자산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그랬네. 야,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투자 규모,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자신의 인내심을 떨어뜨리고 시간 선호를 급격히 높이면서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인생의 어느 특정 순간에 아주 잠깐 위대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결국은 본인 그릇에 맞게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만큼만 남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남긴 안전마진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 시간의 누적에 맞춰 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 즉 자신이 최대 보유 가능한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머니코치인 보도 셰프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중 하나는 평탄한 길이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더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도 알고 문제를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그 문제가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녹여주는 리스크가 우리에게 치환된 수익을 주는 것만큼 자연스레 그 치환된 수익을 담을 나 자신의 그릇 역시 천천히 커져나갔으니까요. 자신이 투자를 결심할 때 바라봤던 그 자산의 구조와 가치의 변함이 없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의 그 시점까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장기 투자 대장정은 같은 걸 매번 반복하는 지겨운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샤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틈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한 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그게 사업이든 컨텐츠 제작이든 장기 투자든 학업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이 결정됐다면 목표를 향해 필요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나만의 루틴으로 정하고 그 기본적인 행위들을 끊임없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장 확실하게 이루고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추진력에 대해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여기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루틴. 사실 말은 좋지만 누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저도 한때 이런 루틴의 힘을 믿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절제하고 참으면서 공부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주 말아먹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정신과 의사 내부자들 채널의 영상입니다. 아까 오동훈 선생님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안 좋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도파민 디톡스가 좀 독이 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ADHD가 있는 분들을 들 수 있겠죠. 이 ADHD 분들의 이제 뇌 특성을 보면은 뇌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 그리고 이제 보상을 담당하는 측좌해,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도파민의 기본적인 활성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낮게 유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엔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 기본적인 도파민 레벨이 오동훈 선생님처럼 ADHD가 없는 사람은 이 정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요만큼의 자극만 와도 이렇게 즐거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모닥불처럼 이게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김지영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 레벨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자극이 와야지 이 역치를 넘어가는데 이때 확 불꽃놀이처럼 파바박 튀고 금방 이제 꺼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ADHD 분들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면은 보상의 크기도 커야 되고 즉각적인 보상이 될 만한 보상물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삶을 돌아보면 진짜 너무 많은 영역이 일해 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로는 재미가 없어요. 분들한테 도파민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도파민을 과도하게 억제하게 되면 보상 예측 회로가 악화가 돼요. 그래서 재미있던 일도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일이 다 무의미하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인내와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루틴으로는 도파민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엔 폭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죠.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일단 ADHD에서는 이렇게 도파민 디톡스를 하게 되면 보상 예측 시스템이 망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망가지지 않게 예상 가능한 보상 루틴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뭘 한 다음에는 보상이 오는 이 시스템을 루틴처럼 좀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고3 때도 이제 수능 전날까지 1시간 공부를 하면 무조건 스타크래프트 한 판을 하고 그러면은 진짜
좀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예, 기분 좋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도파민을 끌어올리고 그걸 공부하는 데 쓴 거야. 결국 진정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나를 위한 보상을 제대로 먹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도 셰퍼가 얘기하는 추진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여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했다.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 무더기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두운 가시덤불로 떨어지기도 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한 농부는 알고 있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앗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단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 돌무더기, 가시덤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적이다. 하지만 적을 없앤다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자연 법칙이다. 성실한 농부는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안다. 새들도 가시덤불도 돌무더기도 결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셋째,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 넷째,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 있게 일을 해야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던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비트코인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돌덩이, 나무 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탈중앙화라는 미래의 트렌드를 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루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닌 중간에 적절한 보상을 줘가면서 씨를 뿌리는 행동을 스스로 멈추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나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의 곁에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리뷰입니다. 어떠셨나요? 좀 더 멘탈이 잡히셨나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 링크와 해당 영상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 많이 모아갈 테니까 구독하시고 누워서 떡 먹기 하세요. 감사합니다.